1일 합격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대학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데, 단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은 비워줘야 됩니다. 임차 건물을 명도하는 것과 배당금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가능합니다. 배당받으려면 비워줘야 됩니다. X입니다. 그래서 1번은 수령할 수 있다 했으니까.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이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채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이건 기출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경매의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국유재산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등기한 날부터입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이죠.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하는데, 등기하면 등기한 당일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한 당일.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가 상가는 지금 상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죠. 근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장사하고 이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이 기출문제인데, 이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을 말하는 거죠.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고요. 그러나 최선순위, 즉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못 받았다면 나머지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배당 다 못 받아도 소멸됩니다. 옵니다. 6번. 7번. 매각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했죠.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프린터 44번에 1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 우리 프린터 아까 44번에 12번하고 15번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2022년 1월 4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변동 밑을 줘야 돼요. 경미한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옛날 코로나 없을 때보다 매출액이 뭐 얼마 10만 원도 차이 안 나고 이런 거 가지고 중대한 변동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시험에 10만 원 이렇게 안 나오겠죠? 아직까지 중대한 변동이 뭔지 판례가 없어요. 얼마나 변동돼야 하는지. 그 주인이 돈 내주면 다행인데 돈 안 내주면 너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매출액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는 걸 세입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고 했죠. 3개월.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입자라면 또 3개월 후에 돈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받고 3개월 월세 공제하고 내주세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또 돈 받으러 가는 사이에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 없다고 하면 1개월 X 3개월입니다. 9번 이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1월 4일 올해 1월 4일부로 신설된 내용이다. 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이 항고보증금을 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은 연 12%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 두 번째 많이 나왔다. 매수보증금 최저매각 가격 10분의 1이라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고 했죠. 재매각. 재매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금만 걸어놨다가 잔금을 안 내면 실시하는 게 재매각이라고 했죠.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주고요. 또 재매각의 경우 전의 매수인이 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냈던 매수보증금은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는데 또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면은 해놓고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그러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니까. 그리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잔금 안 내면 안 돌려준다고 보증금 낸 거. 우리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먹고 안 돌려주죠. 똑같습니다. 경매도 매수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잔금 안 내면. 맞습니다. 11번. 12번도 맞네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 정리는 우리 페인트 42번에 2번에 보면 6월 이하. 6월 이하입니다. 6월 이하.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2번 맞습니다. 13번 기출문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먼저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겠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13번. 14번. 상가의 경우에는 만약 4년 계약했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4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이래 놓고는 갱신 요구 해달라고 했다가 또 해지하겠다.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는 해지 통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해지 통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택하고 다른 점이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문제 내보면 잘 틀리더라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했죠.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되면,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는 출입문에 업무정지됐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15번 맞습니다. 16번.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자극적으로 많이 올려놨더라고. 뭐 이런 더러운 법이 다 있냐. 6개월 월세 떼먹어도 되는 것처럼 올려놨더라고요. 떼먹는 게 아닙니다. 월세 6개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 안 내는 거지. 만약 안 내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연이자 다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무조건 6개월 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내야 되죠. 근데 도저히 영업이 안 돼서 월세 낼 형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때 지금은 코로나가 수십만, 10만, 뭐 20만 명 가까이 걸리고 있어도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해가지고 손님 거의 없었죠, 식당에도. 그러니까 이거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계약 해지하는 데 있어서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뿐이지 주인은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16번. 17번. 민법 187조에 의해서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민법 187조 상속, 경매, 수용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잖아요. 중개해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이나 경매나 수용 그 자체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전답은 또 중개사물이라고 출제됐어요.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니까 그건 중개사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보증금은 매수가격, 선행금액, 응찰가, 입찰가, 매수가격, 매수신청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X입니다. 18번.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답은. 매수신청가격, 선행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차순위 매수신고 2등입니다. 2등.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재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차순위 매수신고 이런 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그 2명 이상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동점자 나오면 그때는 추첨합니다. 경매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지방법원장 X.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중개 실무교육 위탁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가능하다. 이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받고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3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